여러분, 4년 동안 창고에 갇혀있던 한국 위성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1,500억 원짜리 K위성이 발사장도 없이 버려질 위기였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한국 정부도 과학자들도 발만 동동 굴렀죠. 그런데 운명의 그날,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머스크가 손을 내밀었거든요. 도대체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끝까지 보시면 한국 우주산업의 진짜 실력이 보일 겁니다. 그리고 다음 편에서는 일본도 중국도 긴장하고 있는 한국의 또 다른 한 수를 다룰 예정이니 놓치고 싶지 않으시다면 채널 구독해 두십시오. 그것 하나면 충분합니다. 이야기는 약 10여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 무렵 우리나라는 뼈아픈 현실을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옆나라 일본은 자기 손으로 만든 로켓을 우주로 쏘고 있었고 인도조차 화성에 탐사선을 보내고 있었죠. 그런데 우리는 어땠습니까? 위성을 만든다고는 하는데 핵심 부품 대부분을 외국에서 사다 쓰는 처지였습니다. 말이 좋아 우리 위성이지 외국 부품을 조립한 위성에 가까웠던 겁니다. 정부는 결심합니다. 우리 손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만들어내는 위성을 갖자. 그것도 한두 대로 끝내는 게 아니라 앞으로 수십 년 쓸 수 있는 표준 모델을 만들자. 그리고 정말 파격적인 결정을 합니다. 위성 개발의 주도권을 민간 기업에 넘긴 겁니다. 그동안 한국 위성은 무조건 정부 산하 연구원이 다 도맡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달랐습니다. 그 민간 기업이 어디였느냐? 비행기 만드는 회사로 유명한 한국항공우주산업 KAI입니다. 이 회사가 이제 비행기를 넘어 우주로 영역을 넓히겠다고 나선 겁니다. 처음엔 비웃음이 따라왔습니다. 비행기 회사가 위성을? 글쎄, 두고 봐야지. 정부 안에서도 학계에서도 심지어 우주업계 내부에서도 의심의 눈초리가 적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프로젝트를 총괄하던 한 책임자. 그는 회의실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지금 시작하지 않으면 우리는 영원히 외국 부품 조립 공장으로 남습니다. 그 한마디가 무거운 공기를 갈랐습니다. 그렇게 한 사람의 뚝심에서 시작된 도전이 수백 명의 엔지니어를 작업장으로 끌어모았습니다. 그렇게 7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갑니다. KAI의 작업장 안에서 두 번째 위성이 모습을 갖춰갑니다. 무게는 약 500kg. 웬만한 경차 절반에 가까운 묵직한 덩치입니다. 하지만 진짜 놀라운 건 그 안에 실린 눈이었어요. 카메라 성능은 50cm급. 이게 어느 정도냐면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우주 공간에서 지구를 내려다보며 도로 위에 놓인 작은 물건 하나, 사람 한 명까지 또렷하게 식별해내는 수준이었죠. 말 그대로 하늘에서 모든 걸 지켜보는 눈이었습니다. 들어간 예산은 1,500억 원. 마침내 발사 준비가 끝나갑니다. 어디로 가서 쏠 거냐? 카자흐스탄에 있는 우주기지였습니다. 어떤 로켓에 실을 거냐? 러시아의 소유즈 로켓. 옛 소련 시절부터 가장 안정적으로 위성을 쏘아 올린 세계에서 가장 신뢰받는 로켓 중 하나였습니다. 연구진은 한껏 들떠 있었습니다. 7년의 세월, 1,500억 원의 예산. 그 모든 것이 우주로 올라가는 순간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말입니다. 그해 봄,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집니다. 어느 새벽, 텔레비전 뉴스 속보가 전 세계를 뒤흔들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겁니다. 21세기 유럽 한복판에서 전면전이 시작된 거죠. 미국과 유럽이 러시아의 강력한 제재에 들어갑니다. 우주 분야 협력, 전면 중단. 한국도 자유진영의 일원으로서 동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기서 진짜 문제가 터집니다. 우리 위성을 실어줄 로켓이 러시아 로켓이었고 발사장이 카자흐스탄에 있었다는 사실. 이 두 가지가 동시에 발목을 잡았습니다. 계약은 무효가 됐습니다. 운송 경로조차 막혔습니다. 7년에 만든 위성. 1,500억 원짜리 위성. 그런데 갈 곳이 없습니다. 발사를 못합니다. 결국 위성은 경납고에 봉인됩니다. 한국 우주산업 역사상 가장 길고 어두운 침묵의 시간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사이 옆 나라들은 어땠을까요? 일본은 자국산 신형 로켓을 성공시켰습니다. 인도는 달의 남극에 무인 탐사선을 착륙시켰습니다. 세계 네 번째 달 착륙 국가가 됐죠. 미국, 옛소련, 중국, 그리고 인도. 한국은 그 명단에 없었습니다. 중국은 우주정거장을 운영하고 화성에 탐사선을 보내고 달 뒷면에서 흙을 가져오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땠습니까? 경납고 안에서 위성 하나를 발사하지 못한 채 시간만 보내고 있었습니다. 답답한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굴욕적이었죠. 외신들도 한국 우주 산업의 미래에 의문이 제기된다는 기사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둠이 가장 깊을 때 새벽이 가까워진다는 말 들어보셨죠? 정확히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태평양 건너에서 한 가지 가능성이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바로 일론 머스크의 회사 스페이스X였습니다. 이 회사가 어떻게 세계 우주 산업의 판도를 바꿨는지 아십니까? 두 가지 혁신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재사용 로켓. 원래 로켓은 한 번 쓰고 버리는 게 상식이었습니다. 그런데 머스크는 로켓을 다시 지구로 돌아오게 만들었습니다. 거꾸로 세워서 부드럽게 착륙시키는 거죠. 그렇게 회수된 로켓을 정비해서 또 씁니다. 발사 비용이 절반 아래로 어떤 경우에는 10분의 1까지 떨어졌습니다. 두 번째는 라이드쉐어. 우리말로 합승, 동승이라는 뜻이죠. 큰 로켓 하나에 여러 나라 위성을 한꺼번에 실어 같이 쏘아 올리는 방식입니다. 우리 동네 카풀과 똑같은 원리죠. 비용은 또 한 번 크게 떨어집니다.
이 두 가지 혁신이 합쳐지면서 스페이스X는 세계 우주 산업의 절대 강자가 됐습니다. 이쯤 되면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KAI는 결단을 내립니다. 러시아는 안 된다. 미국으로 간다. 머스크의 회사로 간다. 그리고 마침내 합의가 이루어집니다. 우리 위성을 라이드쉐어 방식으로 실어보내기로 한 거죠. 이건 단순히 발사 회사를 바꾼 일이 아니었습니다. 한국 우주 산업이 본격적으로 미국 중심의 새로운 우주 시대, 뉴스페이스 흐름에 합류하는 결정이었습니다. 정락고에 잠들어 있던 위성이 깨어납니다. 위성은 미국 캘리포니아의 반덴버그 우주군 기지로 운송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발사 일자가 확정됩니다. 한국 시각으로 어느 봄날 오후 카운트다운이 시작됩니다. 10, 9, 반 10초. 그 짧은 시간 동안 한국 우주 산업의 지난 10여 년이 머릿속을 스쳐갔을 겁니다. 그리고 0. 발사. 거대한 굉음과 함께 새하얀 불꽃이 폭포처럼 쏟아져 내립니다. 발사 후 약 1시간이 지났을 무렵 결정적인 순간이 다가옵니다. 우리 위성이 로켓에서 분리되는 순간 분리 명령이 내려집니다. 위성 분리 성공. 짧은 한마디지만 이 한마디를 듣기 위해 한국 우주 산업이 4년을 견뎠습니다. 그리고 약 15분 뒤 노르웨이의 외딴 섬에 있는 지상국에서 신호가 잡힙니다. 첫 교신 성공. 위성이 살아있다는 첫 신호. 모든 시스템 정상. 이 순간 한국에서 화면을 지켜보던 사람들의 마음에 안도와 환희가 교차했을 겁니다. 2026년 5월 3일. 4년의 침묵을 깨고 마침내 우주에서 돌아온 첫 신호. 그것은 단순한 발사 성공이 아니라 한국 우주 산업이 가장 어두운 시간을 견디고 마침내 다시 일어섰다는 선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발사가 단순한 위성 하나의 성공일까요? 아닙니다. 의미를 세 가지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 민간 기업이 처음으로 주인공이 된 위성입니다. 한국에도 본격적인 민간 우주 시대가 열렸다는 신호탄이죠. 둘째, 핵심 부품의 국산화율이 비약적으로 높아졌습니다. 외국에 줘오던 천문학적인 돈이 우리나라 안에서 돌게 됐고 외부 변수에 흔들리지 않는 자립의 첫걸음을 뗀 겁니다. 셋째, 이번 발사에는 부산시가 만든 작은 위성도 함께 실려 있었습니다. 이름은 부산셋. 지방자치단체가 위성을 만드는 시대. 우주가 우리 일상 가까이로 내려오기 시작한 겁니다. 물론 솔직히 말씀드려야 할 부분도 있습니다. 이번에도 우리 위성을 우주로 올린 건 결국 미국 회사 로켓이었습니다. 우리에게도 누리호라는 자체 로켓이 있긴 합니다만 아직 큰 위성을 다양한 궤도로 보낼 만큼 충분히 성숙하지는 않았습니다. 진짜 우주 강국이 되려면 우리 손으로 만든 로켓에 우리 손으로 만든 위성을 실어 우리 손으로 우주로 보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날까지 우리는 아직 갈 길이 남아있는 겁니다. 4년의 침묵이 있었습니다. 옆 나라들은 달까지 가는데 우리는 위성 하나를 못 쏘던 시간. 그러나 그 시간이 헛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우리는 더 단단해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위성이 우주로 올라갔습니다. 그것은 한국 우주 산업이 4년의 어둠을 뚫고 마침내 새벽으로 나아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새벽이 이제 본격적인 한낮으로 향하고 있는 겁니다. 다음 편에서는 일본도 중국도 긴장하고 있는 한국의 또 다른 한 수, 그 진짜 이야기를 다룰 예정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오늘 이야기보다 훨씬 더 흥미로운 내용입니다. 놓치고 싶지 않으시다면 채널 구독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 뵙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